예,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총독과 글씨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용산에 있었던 조선 총독 관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선 총독은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왕보다도 가장 막강했던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의 수장이었던 조선 총독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독자적인 절대 권한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무소불위의 권한도 일본 총리의 사전 보고 없이, 결재 없이 사후의 보고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고요. 군 통수권까지 쥐어서 이 일본 주재군에 대한 명령권, 또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쥐고 있어서 비록 이 통치 비용의 증가에 따른 적자 예산 문제 때문에 일본 의회의 눈치는 봤을지언정 대단히 절대적인 권한을 주었었던 것이 조선 총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들의 입장에서의 조선 총독은 그에 대한 저항감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늘 대만과 비교가 되게 되는데요. 일제의 대만 총독부는 일본의 대만 지배의 역사는 우리보다 15년이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1895년부터였으니까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50년의 일제의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만 총통부는 바로 이 대만 총독부의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이죠. 자,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 이 지금 대만 총통부의 건물은 날일자, 일본의 이 날일자를 형태로 되어 있는 설계였고요. 이걸 그대로 계승한 것이 조선 총독부의 바로 건물이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는 대만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조선 총독부와 관련된 건물들은 현재 우리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들을 수 있는 것이 남산 외성대에 있었던 통감부 건물의 뒤를 이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입니다. 지금은 애니메이션 센터가 들어서 있고요. 그 흔적조차 지금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일제가 신청사로 개발을 한 것이 이 경복궁 앞에 자리 잡은, 근정전 앞에 자리 잡은 바로 이 건물이었던 거죠. 이 석조 건물이 바로 조선 총독부의 건물로서 쭉 유지돼 왔었던 것이죠. 이로써 경복궁 자체가 완전히 보시는 것과 같이 해체되어서 궁궐의 기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방남회장으로 사용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었던 것이죠. 해방되고 난 뒤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 건물을 그대로 계승해서 중앙청이라고 해서 행정관서의 중심 공간으로 쭉 유지돼 오다가 김영삼 정부 때에 와서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결국 이 광화문을 제대로 복원하고 이 뒤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해체함으로써 그 일부 흔적이 현재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조선 총독의 관저 또한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이 바로 용산의 총독 관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서양식 건축물로 만들어졌던 이 총독 관저는 흔히 조선의 아방궁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히 화려하게 건축되었고 그 정원 구조조차도 이런 유럽식의 형태를 띠었던 것이고요. 바로 그 위치가, 바로 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이 위치가 결국 한강변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었고요. 당시 일본군 병영 내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그런 의미에서도 조선인들의 저항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조선 총독관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자리에 바로 이 총독관저가 있었죠. 실제로 공식적인 운영이 되지는 못했고 주로 영빈관으로서만 쓰여졌었던 이런 총독관저도 6.25 전쟁과 함께 사라지게 되었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경복궁 뒤편의 조선 총독 관저로서 후에 경무대 혹은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관저로서 쭉 세워져 오다가 현재는 그 자리에 새로운 청와대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현재는 해체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조선 총독부와 총독 관저 하나 없이 다 해체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됐던 이유도 바로 조선에 주재했었던 조선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군인 출신으로 결국 조선의 식민지 지배에, 이 강압적인 식민지 지배에 늘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민족의 저항감이 대단히 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이토 막곡도 같은 사람이 있겠고요. 또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나미지로, 우각기 같은 총독들이 바로 이 대표적으로 조선 식민지 지배에 저항감을 크게 했었던 대표적인 조선 총독들이 되겠고요. 이들 중에서는 또 일본 총리로 이렇게 승진한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역대의 이런 조선 총독들, 이들은 고위직은 다 일본인들이 독차지하고 그 말단이 조선인들이 차지하면서 결국 조선의 35년간에 걸쳤던 식민지 지배의 가장 중심 인물이 되어 왔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총독부와 총독 관저는 사라져버렸지만 이 조선 총독의 글씨가 일부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으니 총 8곳에 이것이 남아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920년에 조선 총독부 신청사 머릿돌, 현재 독립기념관에 소지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잠녕 공양탑 혹은 경성 법원 청사의 머릿돌에 쓰여졌던 이 사이토 마코토의 글씨 외에도 미나미 지로의 글씨가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바로 이 조선 총독의 글씨 혹은 이등 방문의 글씨를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일제 잔재로 철거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서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명동 입구에 있었던 한국은행 건물이죠. 이 한국은행 건물의 머릿돌이 당시에 정초라고 하는 머릿돌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 글씨가 바로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의 글씨라는 것이죠. 자, 이 정초라고 하는 글씨와 더불어 당시 1909년, 그래서 메이지 42년에 2등 방문이 썼다고 하는 바로 이 글씨체를 그대로 담고 있는 바로 이 머릿돌, 이것은 문화재청이 2등 방문의 친필이 확실하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렸던 바로 이 정초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죠. 일부는 없애야 된다, 파버려야 된다, 가려야 된다, 아니다, 이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것을 하나의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등의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 부임하던 사이토 막곡도에 폭탄을 던졌던 강우규 의사의 지금 동상이 우뚝 서 있는 바로 서울역 옛 건물, 바로 이 옛 건물에 바로 이 머릿돌에 사이토 막곡도의 총독 글씨가 현재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강우규 의사 동상 가까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머릿돌을 그대로 둘 것이냐, 이런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 미술관으로 쓰여지고 있는 옛 경성 법원 건물의 바로 입구에 있는 이 머릿돌에도 사이토 막곡도의 글씨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바로 이 글씨도 철거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관에 지금 옮겨져 있는 이 잠영 공양탑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사이또 총독의 글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청량리에 있었던 것이 현재 옮겨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논의들과 더불어 지금 인왕산 치마바위 밑에 멀리서도 자세히 보면 알아보이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글씨가 파해져 있었습니다만 원래는 동아청년 단결이라고 하는 이런 글씨와 더불어 사이또 미나미 지로 총독에 의해서 결국 만들어졌었던 이 바의 글씨와 그의 흔적, 글씨, 이것은 현재는 파헤쳐지긴 했었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박물관 마당에 세워져 있는 흥하유신기념탑이라고 하는 이 기념탑과 더불어 그 옆에 바로 미나미 지로가 썼다고 하는 이러한 총독의 글씨, 이런 것들을 일부 흥하라고 하는 글씨는 좀 파헤쳐지긴 했습니다만 이 기념탑을 그대로 둘 것이냐, 이런 문제죠. 자, 이런 논의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자, 2등 방문의 글씨로 알려져 있는 이 한국문의 머릿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머릿돌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원래 명치 42년이라고 하는 글씨가 현재 뭐로 바뀌어 있느냐 하면 융희 3년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즉 명치라고 하는 일본 천황의 연호를 파버리고 거기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었던 순종 황제의 연호인 융희를 넣어서 융희 3년으로 현재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꾼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필치로 이것은 후에 바뀌었다라는 것이 정설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등 방문이라고 하는 글씨 자체를 아예 없어져 지워버린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당시에 이러한 바위 글씨를 이렇게 지워버리거나 우리의 연호로 바꾼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즉 이런 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무리 악랄한 식민 통치를 행했던 2등 방문의 글씨라도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이 조선 총독의 이런 글씨들을, 그런 역사를 지울 수 없는 흔적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런 식으로 지우기보다는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처리 문제가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